예,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 키워드 시간입니다. 오늘 설명해드릴 단어는 바로 아메바입니다. 갑자기 아메바는 왜?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. 흔히 단순함의 상징으로 이 아메바를 언급하곤 하는데 이게 그렇게 우습게만 볼 게 아니라고 하는군요. 오늘 뉴스를 보신 이후에는 아메바가 꽤 공포스럽게 느껴지실 것도 같습니다. 오늘 처음 공개해드리는 화면도 몇 개 있습니다. 뉴스 키워드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. 몸 전체가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단세포 동물, 과거 생물 시간에 배운 아메바에 대한 정의죠. 단순하고 1차원적인 사람을 가리켜 흔히 아메바 같다 이렇게 놀리기도 하는데 최근 이 아메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사람의 뇌세포를 먹어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데요. 이 40여 가지 아메바 중에 하나인 바로 파울러 자유 아메바입니다. 이 아메바는 지난 1965년 발견된 이후 전 세계 320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이 며칠 전 질병관리본부가 우리나라도 뇌세포를 먹는 아메바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치사율은 무려 98%, 현재로서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태입니다. 제가 온 곳은 대학병원의 한 연구실입니다. 이곳에 파울러 자유 아메바, 즉 뇌세포를 잡아먹는 아메바가 있는 건데요. 백신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배양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생겼을까요?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아메바는 군집 생활을 하는데요. 주로 강과 호수 등 흙이 있는 따뜻한 물에서 사는데 정해진 수명이 없을 정도로 조건만 맞으면 굉장히 오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에게 침투하는 것일까요? 뇌세포를 먹는 아메바는 물놀이하는 사람의 코 속으로 침투한 후 후각신경을 통해 3, 4일 안에 뇌에 도달하게 되는데요. 이때 비상사태를 감지한 인체의 뇌세포는 아메바를 공격하게 됩니다. 하지만 아메바는 더 강력한 균을 내뿜으며 뇌세포를 갉아먹게 되는데요. 일명 식세포의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. 결국 뇌세포는 까맣게 괴사합니다. 아메바는 이렇게 잡아먹습니다. 그냥. 파고사이토시스는 식세포 작용이라고 세포를 뜯어먹기도 하고요. 결국 아메바가 뇌 속으로 침투한 사람은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인 뒤 뇌수막염으로 사망합니다. 직접 쥐를 통해 실험해봤습니다. 연구팀이 실험지에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담긴 물을 코로 주입시켰습니다. 정상적인 뇌세포들이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얼마 후 빈 공간들이 나타났습니다. 아메바가 뇌세포를 괴사시킨 부분입니다. 실험지는 결국 일주일 만에 모두 죽습니다.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뇌세포를 먹는 아메바에 의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1976년과 1998년 가시 아메바라는 또 다른 병원성 아메바를 통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. 30도씨 이상에서 최적의 아메바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그래요. 근데 이제 뭐래도 나듯이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이렇게 좀 높아지죠. 아메바가 살 수 있는 환경의 분포가 넓어지는 거죠. 한국은 점차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가면서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. 세계적으론 온천이나 실내 수영장에서 감염되기도 했습니다. 영화 속에 나온 이 같은 돌연변이 괴물도 무섭지만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가 괴생물체로 다가오지 않게 하려면 각국이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. 지금까지 뉴스 키워드 이지은입니다.